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저와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했던 얘기 또 하네, 알고 있는 얘기 또 하네 라고 해서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친구들,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가 어떤 게 있어요? 자, 공부 좀 해! 아니면 청소 좀 해! 이런 잔소리 많이 듣죠.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지켜지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엄마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조심하라고, 잘 되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잔소리일 거예요.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잔소리를 많이 할 거예요. 조심해! 주의해! 이건 안전수칙을 지켜야 해! 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잔소리라고 듣지 말고요. 나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가 안전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지키지 않은 안전수칙이 혹시라도 친구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돼요. 친구들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하는 장난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슬리퍼 던지기 해본 친구 있나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친다고 서로 슬리퍼를 던지는 장난을 치다가 그 슬리퍼에 누군가가 맞아서 다치는 사고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떨어진 슬리퍼를 잘못 밟아서 넘어지는 사고들이 발생될 수 있죠. 나는 장난으로 했던 슬리퍼 던지기가 다른 친구에게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안전의식, 내가 지키지 않은 안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다 보면은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또 하나는 시설이 부적절한 부분이에요. 시설이 부적절하다는 거는 친구들, 우리가 사용하는 의자 있죠. 자, 친구들이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의자가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나요? 삐그덕거리다 보니까 내가 그 의자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선생님, 이 의자가 삐그덕거리다 보니까 나중에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 그러지 않아서 안전사고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삐그덕거리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에게 전달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넘어간 뒤에 다른 친구들이 그 의자에 앉아서 삐그덕거리다가 넘어지는 사고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이 부적절하다는 거는 내가 크게 무언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게 의자가 삐그덕거리는 걸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무언가 위험 요인이 있다. 의자가 삐그덕거려요. 이거 위험해 보여요. 이게 잘 미끄러져요. 라고 위험 요인이 있을 때 담당자에게 즉각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그렇게 위험 요인이 발생이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지키지 않은 안전수칙이 다른 사람의 정말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나는 사소하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시설이 부적절해요. 무언가 위험 요인이 있어요. 것을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담당자에게 이야기하고요. 내가 지키지 않은 안전수칙이 친구에게 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키면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하는 일터도 안전한 일터가 될 것입니다. 항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어떤
학식이 높은 과학자가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실험을 했던 적이 있죠. 그 실험을 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회적 환경과 인간의 결함,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가 이어짐으로 인해서 사고와 재해로 이어진다라는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미노 현상은 또르륵 하면 끝에가 넘어진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마지막에 사고와 재해로 이어지는 이 도미노가 넘어지지 않게끔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어떤 박사가 연구를 했던 거죠. 그 연구한 결과 다른 건 몰라도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를 그것을 중간에 없애버리게 되면 사고와 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를 바꾸면 사고와 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첫 번째가요,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넓은 곳에서 정말 좋은 시설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일하는 장소가 그 환경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인간의 결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친구들이 내가 다리가 아파요. 근데 다리가 아픈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단을 없애주세요 한다고 해서 없애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환경과 인간의 결함은 바꿀 수 없는데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이 혹시라도 못을 받기 위해서 망치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망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망치를 딱 들었는데 망치 손잡이랑 망치 머리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러져 있네 라고 본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부러진 것을 담당자이나 선생님에게 망치가 부러졌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는 올바른 행동인데 내가 부러진 것을 확인하고도 그냥 괜찮겠지라고 공부함에 넣어버리게 되면은 불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충분히 불완전한 상태를 없앨 수 있고 불완전한 행동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한이 법칙에서도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를 없애다 보면 사고와 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현장에 가게 되면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불완전한 행동, 또 하나가 불완전한 상태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지게 되면 안전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하기가 힘들죠, 친구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하나의 예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건물의 벽에서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건물에서 물이 새고 있는 거는 불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물이 새고 있는 것을 발견한 내가 선생님한테 아니면 담당자에게 과장님, 부장님 벽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나는 안전수칙을 잘 지킨 거예요. 그런데 물이 새고 있는 불완전한 상태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물 새는 거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저는 불완전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또 하나 볼게요. 천정에 금이가 있어요. 천정에 금이가 있는 거는 불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기계, 기구, 설비에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불완전한 상태. 근데 그 금이 발견된 것을 보고 내가 선생님이나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안전수칙을 지킨 게 되지만 똑같이 천장에 금이 갔네?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누군가는 보고 이야기하겠지라고 해서 내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저는 불완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재해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조금 말이 어렵죠. 그러면 크게 보게 되면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불완전한 상태라고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괜찮겠지라고 하고 넘어가는 나의 행동은
불완전한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위험을 보는 눈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보면서 이게 이래서 위험해요. 이 그림에서 이런 부분은 불완전한 행동이에요. 이런 부분은 불완전한 상태요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연습이 잘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이건 위험해요. 이런 행동은 불완전한 행동이에요 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이 하나 보입니다. 어떤 그림이 보이나요? 악어가 보이고요. 사람이 매달려 있네요.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떤 위험이 보이나요? 그렇죠. 악어가 이 사람을 물어버릴 수 있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위험 요인입니다. 악어가 사람을 물 수 있는 위험 요인. 여기서 불완전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렇게 악어를 약 올려도 다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막무가내적인 행동이 불완전한 행동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불완전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이 남성분이 매달려 있는 줄이 혹시라도 노후가 됐거나 낡아서 끊어질 위험이 있겠죠. 이것이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위험 요인은 악어가 사람을 물 수 있는 위험 요인. 불완전한 행동은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악어를 약올리고 있는 사람. 불완전한 상태는 노후가 진행된 줄. 이렇게 되는 거겠죠. 조금 이해가 되고 시작하나요? 그럼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하늘 위에서 셀카를 찍고 있어요.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떤 위험이 보이나요? 맞았어요. 이분이 하늘 위에서 지금 기구를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휙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의 불완전한 상태가 가장 먼저 눈에 보일 거예요. 어디서 보이나요? 네, 맞았어요. 여기 고리가 끊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고리가 끊어져 있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분의 불완전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았어요. 이 불완전한 상태를 처음에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 이분의 불완전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위험 요인은 추락,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 거고요. 불완전한 상태는 고리가 끊어진 거. 불완전한 행동은 내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안전 점검을 하지 않고 기구를 사용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이 기계를 탄 행동이 불완전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조금씩 이해가 많이 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발소예요. 어떤 분이 이발소에서 손님의 면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나요? 집중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고 한눈을 팔고 있네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어떤 위험 요인이 보이나요? 맞았어요. 고객의 내 목을 베이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의 불완전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불완전한 행동은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상태가 가해지는 겁니다. 불완전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칼이죠. 이 칼이 굉장히 날카로운 칼인데 이 고객의 목에 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경우에도 그 업무에 집중을 하지 않고 한눈을 팔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돼요. 친구들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경우에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지, 같은 칼이나 볼펜이나 어떤 공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한눈을 파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사진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위험 요인이 보이나요?
네, 어떤 사람이 기구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그 앞에 사람이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계가 사람을 치이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겠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이는 불완전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똑같죠. 이분이 위험한 기구를 타고 있는데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불완전한 행동입니다. 또 하나, 불완전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는 불완전한 상태는 기구의 결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시끄러운 기구를 운행할 경우에는 주위의 그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분은 귀마개까지 착용하고 있어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겠죠. 친구들도 기구를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은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지 다른 곳에 한눈을 팔므로 인해서 나와 같이 일하는 친구에게까지 사고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알 수 있는 안전에 관련된 얘기를 진행을 했고요. 위험을 보는 여러분들이 키워보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안전을 배웠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현장에서의 안전교육 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